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촬영하는 날이 9월 11일입니다. 벌써 그 9.11 테러가 난 지도 18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 그래서 그 9.11 테러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이제 북한 핵 문제가 지금 계속 해결이 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데, 북한 핵 문제가 정말로 그 국제 정치의 골치 아픈 문제로 부각된 것이 9.11 테러하고 직접 연결이 돼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9.11 테러하고 북한 핵 문제를 같이 엮어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또 바로 미국 시간으로는 9월 10일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9월 11일 날 그 미국의 국가안보 보좌관인 볼튼 씨가 그 해임됐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그 2부는 볼턴과 그 미국 국가안보 정책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9월 11일 날 저는 그때 그 미국에 마침 그 오하이오 대학에 공부하러 갔다가 9.11을 그 미국 현지에서 이제 당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그날 제가 그 오하이오 대학에서 그 외국 학생들을 그 교육시키는 프로그램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조교들이라든가 또 외국인 교수들, 뭐 학생들 이렇게 그 교실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걸 교육받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집에 가는데 그 보통 그냥 그 알아서들 집에 가는데, 그날은 집에 가지 말고 나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그 미국 백인들이 지금 분노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외국 사람한테 총을 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학교에서 다 학교에 그 미국은 학교마다 경찰이 있습니다. 경찰들이 그 버스를 이 학교 버스를 대줘가지고 그 아파트 있는 쪽으로 가는 거를 데려다 주는 그런 조치였습니다. 그래서 와서 지금 그 테러 사건이 나구나 하고 알았죠. 그날 이후 미국의 분위기를 보고서 이렇게 그 한 가지 사건 때문에 단 하루 만에 국제 체제가 바뀔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그 미국이 말이죠, 1989년에 이제 동부 유럽 공산주의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1990년에는 소련마저 붕괴가 돼가지고 나라 이름을 이제 러시아라고 바꿨죠. 그래서 이제 미국 혼자 강대국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1990년대 10년 동안 그때 미국은 정말 그 미국이 생긴 이래 가장 행복한 10년을 보내고 있었던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때 대통령이 클린턴 대통령이죠. 클린턴 대통령은 아마도 그 미국 역사상 가장 국제 환경이 좋은 시절의 대통령이라고 말해도 됩니다. 그래서 그 클린턴 대통령이 대통령을 이제 마치고 그다음에 이제 부시 대통령이 됐는데, 앞에 아버지 부시 대통령의 아들이죠. 그 부시 대통령은 뭐 미국이 혼자 패권국이니까 뭐 미국보다 더 강한 나라는 그때 세계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대통령답지 않게 저 사람의 그 가장 중요한 국가 정책 목표가 교육이었습니다. 교육. 자기는 교육 대통령이 되겠다 그래가지고 저 부시 대통령의 구호가 No child left behind. 어떤 아이도 어떤 어린이도 뒤처지면 안 된다. 그래서 No child left behind 법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은 뭐 초등학교 3학년이면 구구단을 다 외울 줄 알아야 된다. 뭐 중학교 1학년이면은 뭐 또 무슨 뭐 공식을 다 풀 줄 알아야 된다 하는 그런 그 학년별로 우리가 그 반드시 배워야 되고 이해해야 될 그런 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뒤처지지 않게 하는, 그래서 교육 대통령을 자기가 이제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1년 9월 11일 날 그래서 교육 대통령답게 플로리다에 있는 조그만 그 초등학교 가서 초등학교 2학년 학생들하고 같이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그 학생들 앞에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는데 그 뉴욕 그 쌍둥이 빌딩 그 무역센터죠. 거기에 그 노스타워라는 것이 먼저 이제 비행기에 부딪혔습니다. 비행기에 가서 받은 것이죠. 그때 그 비서실장이 앤드류 카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앤드류 카드 씨가 지금 뉴욕에서 교통사고가 난 것 같습니다라고 대통령한테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건물이 높다 보니까 비행기가 날아가다가 부딪힐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두 번째 비행기가 그 옆에 있는 쌍둥이 건물을 또 받았을 때, 그때 그 앤드류 카드 백악관 비서실장이 와서 대통령한테 대통령 각하 지금 미국은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시 대통령이 애들하고 책을 읽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 눈이 동그래지는
그 장면 사진을 지금 여러분들이 이 사진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부시 대통령 보면은 얼굴이 이렇게 굳어 있고 눈이 좀 동그랗게 떴습니다. 저는 이 사진을 보고 9.11이 하도 험악한 사건이라 많은 사람들이 그 음모론을 제시합니다. 이미 부시는 다 알고 있었고 중동에 있는 어느 나라를 혼내줘야 되는데 혼내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이 자작극을 꾸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자작극을 꾸민 것이라는 건 이 사진으로 저는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작극을 꾸몄으면 대통령이 놀랄 필요가 없죠. 자기가 다 알고 있는 일인데 하여간 이런 그 끔찍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시 대통령은 보세요. 이렇게 그 상당히 이제 그 좌절도 하고 그리고 놀라기도 하고 그래서 그 테러 공격을 당한 직후부터 부시 대통령은 자기가 대통령에 있는데 미국 시민 몇천 명이 죽는 겁니다. 그 대통령으로서 그 자괴감이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저 사람은 그날로 그냥 하루 만에 갑자기 교육 대통령에서 이제 전쟁 대통령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저분이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에 아주 자주 한 말이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내가 대통령인 한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내가 대통령인 한 이런 일은 다시 없을 거다. 그러놓고 이제 전쟁 대통령으로 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의 스타일이 바뀌게 되는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힘이 엄청나게 상대적으로 세진 것이죠. 소련이 망했기 때문에 혼자 남아서 막강했는데 막강하지만은 미국한테 안보 위협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교육 대통령이 돼도 되고 뭐 경제를 잘하면 되고 그러는 상황인데 갑자기 이게 전혀 안전하지 못하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 그다음에 미국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미국이 힘이 강하다는 사실이 오히려 더 미국을 위험하게 만드는 요인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테러리스트들이 약한 나라 공격할 리가 없습니다. 테러리스트는 제일 센 나라를 공격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테러리스트들이 어느 나라 관광객들을 잡았다. 근데 그 관광객들 중에 미국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그 미국 사람이 제일 테러리스트한테 테러를 당할 확률이 높은 세월이 됐다는 사실을 갑자기 자각하게 되고 그래서 미국이 안전하지 않은 세월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경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이 워낙 강한 나라가 그리고 워낙 강한데 그 강하다는 사실 때문에 표적이 되고 그리고 테러리즘은 막을 방법이 없고 그리고 테러리스트들은 생각이 합리적이진 않습니다. 테러리스트는 죽으러 가는 사람들이죠. 아무리 용감한 전사라도 자기는 살고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그 전략의 기본인데 테러리스트들은 가서 나는 죽는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두려움이나 무서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와서 죽어버릴 거야 하고 달려오는 사람한테 너 오면 죽어. 우리가 전략 이론에서 전쟁 억지 이론은 너 오면 죽어. 네 목표를 달성할 수 없어. 그러는데 테러리스트들은 아예 죽으러 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략론에서 말하는 합리성 가지고 막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테러리즘을 막으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하느냐. 먼저 가서 때리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아직까지는 미국은 다른 나라가 도발하지 못하게 억제한다라는 것을 대전략으로 삼았던 나라가 먼저 가서 때리는 그런 이제 그 세월이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힘이 센 나라가 제일 힘이 세기 때문에 내가 제일 불안하다. 그리고 테러리스트들은 죽으러 오는 녀석들이기 때문에 사전에 억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가서 먼저 때리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2001년 9월 11일 이후의 세계는 참 우리가 그동안에 보도도 또 못하던 완전히 그 왜곡된 전략이 오히려 맞는 그런 시대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테러 전쟁이 곧바로 시작되는 것이죠. 맨 처음에는 백악관으로 가지도 못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백악관도 표적이 될지 모른다고 그래가지고 핵전쟁 났을 때 대통령이 지휘하는 그런 비밀 기지가 이제 있는데 거기 가서 있다가 워싱턴을 한 2, 3일 후에 가는 백악관을 이제 며칠 있다 갔죠. 그리고 여러분 여기 사진 보면은 No Child Left Behind라는 그 법안에 서명하는 장면인데 요거는 이미 테러 전쟁이 시작되고서 한두 달 지난 다음에 2002년 1월 8일 날 이런 서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부시 대통령은 테러 전쟁을 자기 임기 마지막 기간을 마지막이라기보다도 임기의 아주 대부분 기간입니다. 2001년에 테러를 당했고 2008년 말까지 이제 대통령을 했기 때문에 임기 중에 상당 기간을 테러 전쟁을 한 대통령으로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질문하고 싶은 거는
그 부시 대통령이 막 공격적으로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정말 그 성질이 급하고 침략적인 인간이구나라고 봤는데 바로 9.11이 일어난 날 저 대통령 자리에 혹시 클린턴이 있었으면은 클린턴은 다르게 했을까? 혹시 그날 정말 3천 명이 떼죽음을 당한 그날 미국 대통령이 오바마였으면은 오바마는 다르게 했을까? 저는 아마 다 비슷하게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런 아주 험악한 그 위기의 순간에 있을 때 대체로 사람들은 비슷하게 행동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저는 부시 대통령을 특별히 다른 사람하고 차이가 나는 그런 인물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언젠가 미국은 앱솔루트 시큐리티를 추구하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힘이 세면서도 겁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조금이라도 허술하면은 자기가 당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완벽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그거는 좀 미국의 특징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앱솔루트 시큐리티를 추구하는 전통이 있는 미국이 9.11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엄마들이 야, 우리 아이가 학교 갔다가 집에 못 올 수도 있구나. 우리 남편이 출근했다가 집에 못 올 수도 있는 거구나. 우리 친구가 출근했다가 못 올 수도 있는 거구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갑자기 이제 이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 친척이 좀 먼 데 있는 월남에 전쟁터에 갔다가 전사했다가 아니라 바로 미국에서, 미국 본토에서, 그것도 뉴욕에서.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그때 마음이 막 다 변합니다. 그래서 미국이란 나라가 막 변하는 건데 하나의 재미있는 예로 미국에 말이죠. 이렇게 아침에 회사 일찍 가는데 밥을 못 먹고 오니까 도넛을 잔뜩 이렇게 싸놓고서 그리고 먹고서 지가 하나 갖고 가면 거기다 이렇게 돈을 놓게 돼 있는, 그런데 그 돈을 다 놓고 가지 않습니다. 도넛만 들고 가는 사람이 많았는데 9.11 이후에는 도넛 팔린 만큼 거기에 돈이 쌓여 있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을 정도로 인간이 이렇게 마음이 변하는 겁니다. 갑자기 성경책이 많이 팔리고 교회 가는 사람도 많아지고 저도 그때 미국에 있으면서 와, 이거 국민들이 막 변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이제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예, 지금 여러분들이 이 쌍둥이 빌딩 2개가 불타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미국 사람들은 저걸 받으면서 이제 최악을 생각하는 겁니다. 이거 비행기가 와서 받았으니까 3천 명이 죽었는데 혹시 테러리스트가 핵폭탄을 덩어리에다 미국 와서 터뜨렸으면 뉴욕이 100만 명 죽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100만 명도 죽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저 건물에서는 9월 11일 날 저 빌딩 2개가 무너지고 그리고 펜타곤이 또 공격을 받아서 거기서도 이제 또 사람이 미국 국방부 본부 건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비행기가 추락해가지고 펜실베니아에 있는 어떤 벌판에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그날 죽은 사람이 3,025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생긴 이래 하루에 죽은 숫자로 2번째로 많이 죽은 날입니다. 진주만에서는 한 2,700명 정도가 죽었는데 그날은 대부분 군인들이죠. 근데 여기는 대부분 민간인들이 3,025명이 하루에 죽었다. 이거보다 더 많이 죽은 날이 남북전쟁 하던 중에 엔티타임이라는 아주 치열한 전투가 있었는데 그 전투가 일어난 날 빼놓고는 미국에서 기록이라고 그럽니다. 3,025명이 죽은 날인데 그때 3,025명의 국적이 82개국입니다. 미국 사람만 죽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죽은 사람이 82개국이고 우리나라 사람도 10몇 명이 이제 여기서 18명인가로 돼 있습니다. 그럼 일본 사람은 20몇 명, 인도 사람 7, 80명 해가지고 전 세계 82개국 시민 3,025명이 그날 테러를 당했다. 그래서 이 테러리스트의 공격은 저 월드 트레이드 센터가 세계화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세계화에 대한 반대다라는 그런 설명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제 미국이 그 이후에 한 모든 전략이 독특하게 미국이 원래는 안 그런 나라인데 9.11이라는 충격을 받고 저렇게 행동을 했다는 아니다라는 그런 유명한 글이 있는데 제가 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존 루이스 게디스라고 미국의 아주 유명한 역사학자죠. 예일대학 교수인데 이 사람이 냉전 시대 역사에 대해서 아주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이 사람이 Surprise, Security and the American Experience 9.11 일어난 다음에 미국이 했던 모든 행동은 과거의 역사에서 그 유래를 다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전통을 다시 반복한 것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요거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그 자유기업원에 있을 때 이 책을 보고서 그 미국의 그 테러 전쟁 전략을 한번 한국 사람들한테도 소개를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번역을 우리 그 강규용 교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아주 번역을 깔끔하게 잘한 책인데 책 제목을 9.11의 충격과 미국의 거대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출판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얘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루이스 게디스 교수가 9.11이 일어난 후에 미국 사람들의 마음 상태를 얘기한 겁니다. 마치 우리 모두가 2001년 9월 11일 아침에 방사능이라도 쬐은 것처럼 우리의 심리구조, 우리 마음의 DNA가 뒤틀려 그 결과는 앞으로 한동안 확실치 않을 것이다. 이게 국가의 마음이 뒤틀려 버린 겁니다. 미국이란 나라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국제 정치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왜? 그냥 안전하니까. 우리나라처럼 언제든지 전쟁 위험이 있고 그런 건 아니죠. 그런데 9.11을 딱 당하고 나가지고 마음의 DNA가 뒤틀렸고 심리 구조가 바뀌게 되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는 이런 얘기를 스스로 미국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 얘기를 그냥 계속하면은 비행기가 여객기가 그래도 여객기가 전부 다 그 이륙한 지 얼마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륙한 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건 기름이 많다는 뜻이죠. 그것이 미사일이 돼가지고 건물에 가서 받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이 100층이 넘는 건물이기 때문에 좀 높습니다. 그거를 가서 받고, 그래서 그 받은 다음에 처음에 받은 거는 아예 그 건물을 정면으로 들이받아가지고 그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점프해서 떨어지고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림 보면 이렇게 불이 나 있는 그 건물은 첫 번째가 받친 다음에 17분쯤 있다가 또 받친 건데, 그때는 비행기가 정면으로 뚫고 들어가지 못하고 옆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저 건물에서는 그래도 사람들이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고 그랬습니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데 그 옆을 받치다 보니까 건물이 꺾어지면서 더 먼저 무너져 내렸죠. 저 두 개가 다 무너져 내렸는데, 무너지는데 한 15초 걸렸다고 그럽니다. 저 무지막지하게 큰 건물이. 미국 사람들은 정말 이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독일 사람이 볼프강 소프스키라는 사람이 쓴 책을 우리나라 그 기자가 번역한 책이 하나 있는데, 안전의 원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9.11에 관해서 잠깐 언급이 있는데, 그 언급이 상당히 처절합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은, 생존자들에게도 골수에 사무치는 원한을 남긴 순간이었다. 그렇죠. 3,000명이 죽었는데 일가 친척들 해갖고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나라나 어느 나라나 다 인간은 똑같아요. 그래도 무슨 한 번 그런 사건이 나오면 이게 잘 잊혀지지가 않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은 그런 거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도 그 분노의 마음이 있다는 그 얘기인데, 생존자들에게도 골수에 사무치는 원한을 남긴 순간이었다. 건물이 붕괴되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15초였다. 그 두 쌍둥이 건물에서 2,752명이 사망했는데, 아까 3,025명이라는 거는 펜터곤하고 그 펜실베니아에 추락한 비행기, 그 비행기는 추락하지 않았다면 와서 미국 국회의사당을 받았을 것이다라고 이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2,752명이 사망했는데 그 가운데 343명의 소방관과 62명의 경찰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 공격으로 폭력의 역사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 이 사건은 기존의 테러리즘이 새로운 형태의 전쟁인 테러 전쟁으로 이행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과거에는 말이죠, 테러리스트가 사람을 많이 죽이질 않습니다. 소수를 죽이는데 잔인하게 죽임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테러라이즈 하는 거예요. 공포심을 느끼게 하고, 그 사람들의 공포심을 이용해서 자기네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휠체어 탄 할머니를 그냥 배에서 떨겨뜨려갖고 바다로 집어넣는 거예요. 무지하게 잔인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죽기는 한 명 죽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서 우리 테러리스트 감옥에 잡혀있는 사람을 풀어줘라라고 협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동기에서 했는데, 이거 몇천 명씩 죽이는 거는 정치적 동기를 넘은 거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살인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테러의 역사에 새로운 장이 쓰여지게 되었다. 테러리즘이 테러 전쟁으로 바뀌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은 테러리즘을 법률적인 문제를 생각했습니다.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 도서관에 가보면은 테러리즘은 전쟁 칸에 꽂혀 있지 않고 범죄학 칸에 꽂혀 있습니다. 이 책들이. 도서관 분리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낡은 방식의 도발 전략은 이제 끝났다.
2001년의 공격은 수많은 인명의 몰살을 목표로 한 테러였다. 그러니까 사람을 많이 죽이는 것일수록 더 좋은 그런 테러 전쟁 시대가 되니까 이제 테러리스트는 앞으로 무슨 무기를 쓰겠습니까? 대량 파괴 무기를 쓰는 거죠. 사실 1990년대 중반 이후에 북한이 그 제네바 합의를 한 이후에 1994년에 제네바 합의를 한 이후에 북한 문제가 그렇게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01년 미국이 테러를 맞자마자 북한이 다시 이제 골치 아픈 나라가 되는 거예요. 왜? 핵을 만들고 있고 북한은 돈이 모자르니까 그 핵을 테러리스트한테 팔면은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까지 날아오냐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테러리스트가 등어리에 짊어지고 오면 되니까. 그러니까 테러리스트의 등어리가 미사일이나 마찬가지예요. 테러리스트가 북한 핵폭탄 미국 뉴욕에 오면은 뉴욕이 맞는 겁니다. 바로 그래서 9.11 일어난 직후에 미국이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 중에 하나로 보죠. 이란, 이라크, 북한. 바로 그 세 나라가 북한은 직접 테러를 지원하는 나라는 아닐지라도 테러리스트한테 언제든지 핵폭탄을 팔을 수 있는 나라라고 미국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문제가 2001년 9월 11일부터 아주 골치 아프게 되는 겁니다. 막 꼬이는 거죠, 이제 오히려. 그리고 테러리즘은 바로 문명의 충돌이 되고 종교의 충돌이 됩니다. 저쪽에서 알라신을 들고 나오니까 미국에서는 또 하나님을 또 들고 나오는 그래서 이제 어떤 전쟁이 종교라든가 사상으로 싸우게 되면 더 처절해지는 경향이 있는데 바로 9.11은 문명의 충돌 그리고 종교의 충돌 이런 측면까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제가 자주 학생들한테 강의할 때 쓰던 그 만화가 있는데 아프가니스탄 테러 교관이 폭탄을 저보다 이제 자기 몸에 둘렀어요. 그리고 자기 밑에 있는 병사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한 번밖에 시범을 보일 수가 없으니까 정신들을 집중하고 봐라 이겁니다. 합방하고 자기 터져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서양 사람들한테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죽으면 그냥 천당 가는 거예요. 저렇게 테러하다 죽으면은 이거는 성전을 버리다 죽은 거기 때문에 하늘나라로 가면은 그래서 저렇게 죽은 사람들을 장례식을 치러주지 않습니다. 왜? 이건 직접 천당으로 간 거로 치기 때문에. 그리고 오사마 빈 라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미국인들은 삶을 사랑한다. 그것이 그들의 약점이다. 우리들은 죽음을 사랑한다. 그것이 우리의 강점이다. 이렇게 되는 사람하고서는 협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모든 나라랑 협상할 수 없습니다. 나는 북한하고도 미국은 바로 인식의 차가 너무 나기 때문에 이게 과연 협상이 될까에 대해서 저는 좀 의문하는 편입니다. 오사마 빈 라덴 그러잖아요. 자기는 죽음을 사랑한다는데 죽음을 사랑한다는 사람하고 무슨 타협을 하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테러 전쟁 초반에 미국의 클라우디아 윙클러라는 여자 평론가가 있습니다. 시사평론가. 그 사람이 오사마 빈 라덴의 말에 대답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We deserve life and they deserve death. 이게 뭡니까? 너네 죽는 거 좋아하냐? 우리가 다 죽여주마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사는 거를 좋아하지. 우리는 살 자격이 있고 너네들은 죽을 자격이 있네.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 책을 쓴 분이 이제 아까 말한 루이스 게이드스 교수인데 이 사람이 예일대학 교수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결론에 어느 날 예일대학에서의 저녁이라는 챕터가 있는데 1챕터는 예일대학에서의 어느 날 아침입니다. 그게 9.11 터지는 날 아침 이야기고 이 책의 결론은 어느 날 저녁인데 학생 하나가 오더니 와서 그러더래요. 젊은 친구 한 친구가 나는 내 조국을 사랑합니다. 나는 이곳을 사랑합니다. 나는 오늘 저녁 이곳에서 하는 일을 사랑합니다. 나는 그것을 너무나 사랑하고 그렇게 할 권리를 지킬 마음의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해병대에 지원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하는 일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테러를 당해가지고 우울하고 위태로운 나라가 됐는데 예일대학 학생이 자기는 여러분들이 일하는 걸 사랑하고 조국을 사랑하고 학교를 사랑하기 때문에 해병대에 다녀오겠다고 교수님한테 인사하는 그 얘기가 이 책 마지막 장에.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국가의 어떤 심플한 싸움이 아니라 이 사상의 싸움인 겁니다. 이런 싸움이 지금 완전히 끝났냐? 그렇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어제죠, 어제도 북한이 미사일을 또 2발 쏴가지고 무려 그냥 5월 4일 이후에
뭐 10번 쏘고 뭐 매번마다 2번, 3발씩 이렇게 막 쏴가지고 수십 발을 지금 쏴대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북한의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미국까지 미사일이 가느냐도 이제 우려하게 됐는데 2001년 그때는 미국까지 설마 오겠냐. 다만 테러리스트의 허리, 등이 미사일이나 마찬가지지. 근데 그 맥락은 지금도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 핵 문제를 9.11 테러리즘하고 다 결부가 되는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9.11이라는 사건이 없었다면은 북한의 핵 문제가 이렇게 큰 문제가 과연 됐을까? 우리들이 이제 가끔 가다가 이스라엘 얘기하죠. 이스라엘도 북한의 핵폭탄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바로 테러리즘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관심을 쓰는 겁니다. 북한의 미사일이 이스라엘로 날아가지 않습니다. 다만 북한이 테러리스트한테 핵을 팔면은 그 테러리스트가 이스라엘을 그냥 핵으로 공격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가지고 이 책도 제가 언젠가 소개했는데, 그레엄 앨리슨이라는 뭐 미국의 아주 대단한 학자가 뉴클리어 테러리즘이라는 책을 썼는데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 미국에서 테러리스트들이 핵무기를 사용하는 테러를 일으킨다면 그 핵무기는 다음 3가지 중에 하나일 것이다. 1. 소련이 망할 무렵 분실했을지도 모를 핵폭탄. 그러니까 뭐냐면은 소련이 망할 때 나라가 그냥 시스템이 다 깨지니까 핵폭탄이 잃어버리는 겁니다. 핵폭탄을. 그러니까 누가 훔쳐다가 파는 거겠죠. 100만 불 주고 한 발씩 팔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미국 땅에 핵폭탄이 터진다면은 그거는 소련이 망할 때 잃어버린 핵폭탄일지 모른다. 둘째, 파키스탄이 핵폭탄을 잘 만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파키스탄은 처음으로 회교도 국가 중에서 핵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9.11 이전에 중동의 테러리스트들한테 파키스탄이 만들어서 줬을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얘기죠. 세 번째, 북한이 돈 받고 테러리스트들에게 팔지도 모를 핵폭탄. 만약 미국에서 핵폭탄이 터지면 이 3가지 중에 하나다. 그래서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이라고 보고 이걸 가만 놔두지 않겠다라고 한 그 원인이 여기 있고, 그래서 9.11이라고 북한 핵 문제는 엮여지는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핵 문제는 1994년에 제네바에서 합의를 이뤘고 그 당시에 그냥 핵을 동결했습니다. 동결하는 수준에서 끝났었죠. 그래가지고 부시도 그날 기쁘다고 그랬고, 그때 우리나라 김영삼 대통령도 이제 평화가 왔다고 그랬고 이제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9.11은 북한에 핵이 한 발도 있으면 안 된다가 되는 거예요. 왜? 한 발 팔아먹으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이제 이 스토리가 확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림 하나 보는데 우리가 들고 다니는, 요새는 그런 가방 잘 안 보이더라고요. 007 가방이라는 거 있죠. 007 가방에 이렇게 눕히면 핵폭탄 한 발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저거 들고 가서 터뜨리면은, 그러니 미국 공항에서 뭐 그렇게 뭐 난리 치는 것도 다 이해가 가는 것이죠. 뭐 혁대까지 다 풀으라고 그러고 뭐 주머니 있는 거 다 빼라고 그러고, 야단 법석을 뭐 미국 공항 한번 통과해 보신 분은 다 알 겁니다. 이거 뭐 이렇게 여행하기 힘들어서 되겠냐 하는데, 바로 007 가방 속에 핵폭탄이 들어가는 거. 어떤 영화는 배낭에다가 이 백팩에다가 핵폭탄을 미고 뭐 걸어가는 영화도 있는데, 그게 다 그냥 공상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가능한 얘기다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북한 핵 문제가 테러리즘하고 그대로 결부가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미국이 북한을 테러리즘에다 그냥 갖다가 껴놓고서 악의 축이라고 그러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러는데, 저거는 테러리즘이라는 독특한 상황, 그리고 미국 사람들이 그 앱솔루트 시큐리티라는 상황, 그리고 종교전쟁까지 돼가지고 마음이 DNA가 뒤틀려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그러니까 자비스럽지 못하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이 전부 결합돼가지고 북한 핵 문제가 국제적으로 아주 골치 아픈 문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무렵에 테러 전쟁을 한참 이제 하고 있는 무렵에 그 An End to Evil, 악을 끝내자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How to Win the War on Terror. 어떻게 그 테러 전쟁에서 이길 것인가. 여기 저자가 데이비드 프롬하고 리차드 펄이라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존 볼턴 씨가 미국 국가안보 보좌관에서 이제 밀려나게 되었다라는 그 얘기도 이제 할 건데, 이거랑 또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데이비드 프롬, 리차드 펄, 존 볼턴은 그냥 같은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미국의 한 지성계를 대표하는 그런, 그 사람들은 생각이 같아요. 우리가 그 사람들을 그냥 한마디로 네오콘이라고 그럽니다. 네오콘. 이 사람들은 원래는 좌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파로 넘어왔고, 우파로 넘어왔는데 이 사람들은 미국의 힘을 활용해서 전 세계를 민주화시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라크, 이란, 북한 이런 나라들이 있으면은 이거는 세계를 위험하게 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가서 야, 우리가 미국 사람만 자유롭게 살고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냐? 북한 사람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이라크 사람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이란 사람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미국은 이 막강한 힘을 활용해서 후세인이라든가 김정은이라든가 이런 사람 쫓아내고 그 나라 사람한테 자유까지 갖다 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야 라고 믿는 사람들이 네오콘입니다. 그러니까 네오콘은 국제적 개입주의자. 그런데 그냥 뭐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개입한 게 아니라 아예 칼 들고 가가지고 민주주의를 만들자. 북한, 이란, 이라크 같은 나라는 정권 다 바꿔버려야 돼. 그런 사람입니다. 데이비드 프롬, 리차드 펄. 이 사람들이 이 책을 쓰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아예 그냥 영어로 읽겠습니다. 문장이 쉬우니까 put bluntly. 투박하게 얘기하겠다. A North Korean nuclear warhead that might be sold to Al-Qaeda or some other terrorist group. 알카에다 또는 다른 테러리스트 집단에게 팔려나갈지도 모를 한 발의 북한의 핵탄두는 is more dangerous to us than war on the Korean Peninsula. 한국에서 전쟁하는 것보다 미국한테 더 위험한 일이다. 그러니까 북한의 핵 한 발이 테러리스트 오사마 빈 라덴한테 팔려나가는 것을 허락하기보다는 한국에서 전쟁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말은 As we reposition troops, we should develop detailed plans for preemptive strike against North Korea's nuclear facilities. 이제 미국이 군사력을 이렇게 이동하고 그러죠. 이런 거 하는 동안에 우리는 북한의 핵시설을 선제 공격할 수 있는 정교한 계획을 짜두어야 한다. It may be the only way out of the decade-long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Is the toppling of Kim Jong-il and his replacement by a North Korean communist who is more subservient to China. 이것도 무서운 얘기 나오죠. 지금 10년 이상 지난 이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김정일을 제거하고, 이때 김정일 때입니다. 김정일을 제거하고 중국말을 좀 더 잘 듣는 사람으로 북한 지도자를 바꿔놓는. 그때만 하더라도 중국이 지금처럼 커지기 전이고, 그리고 중국은 미국의 테러 전쟁에 적극 호응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었는데, 그리고 만약 if so, we should accept that outcome.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는 그와 같은 결과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참 우리한테는 아주 골치 아픈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상황이 달라졌겠습니다만은 이 정도로 생각을 했던 사람이 네오콘이고 존 볼튼이 네오콘의 핵심이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네오콘하고는 정반대되는 생각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네오콘은 더 넓게 말하면 글로벌리스트예요. 그런데 이 글로벌리스트들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바로 그 9.11이라고 북한 핵하고 그대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은 세계를 안전한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세계의 모든 국가를 민주주의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 미국은 그런 사명을 수행해야 하며 그럴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조지 부시 대통령이 가자 그러고 전쟁하러 간 겁니다. 이라크 때리러 가고 아프가니스탄 때리고 지금 이란 정부도 바꿔야 되는 거고 북한도 바꿔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은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대통령인데 바로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 중에 하나인 존 볼튼이 트럼프 대통령 밑에서 이제 그래도 한 1년 반, 한 2년 가까이 지금 일을 한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리버럴 헤즈모닉 인터내셔널리스트, 미국의 패권주의를 유지하는 그런 국제주의자들입니다. 또는 글로벌리스트라고 불리죠. 제가 최근에 이제 번역을 거의 다 했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은 초고로 완성할 예정으로 있는 책인데, 미어 셰이머 교수의 대환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힘이 세도 이와 같은 글로벌리스트가 원하는 것을 할 수는 없다. 조그만 나라라도 그 나라의 민족주의, 그리고 국제정치의 현실주의는 자유주의, 지금 이 자유주의자들이 가서 이제 다른 나라를 좀 민주화시킨다고 그러는 것이죠. 성공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이 이제 제가 번역을 거의 이제 완성했으니까 한국말로 곧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지금도 북한 핵무기를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미국이 CVID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북한의 핵이 한 발도 없는 상태입니다.
북한에게 한 발도 없어야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미국까지만 안 오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발도 없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테러리즘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한 발이라도 있으면 가서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북한이 야, 난 미국까지 안 갈 테니까 한 발만 만들자. 그것도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일본하고 한국만 맞추는 것만 갖고 있으면 안 되겠니? 그것도 안 돼. 그래서 지금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죠. 김정은이 아직 대륙간은 안 쏘고 핵 실험은 안 하니까 나와의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야. 그거는 그냥 말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제 9월 10일 날 아침에 또 두 발을 쐈는데 330km짜리라고 이렇게 뭐 우리 방송에 나오고 그럽니다. 금년 들어서 5월 달 이후에 10번째 발사했다.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중에 하나는 가다가 내륙에 떨어졌다. 여러분 그 지도를 볼 텐데 요번에 그 미사일 그 9월 10일 날 아침에 발사된 거가 평양보다는 북쪽입니다. 그래서 개천이라는 마을이에요. 그 개천이라는 거는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영변입니다. 그 영변은 평안북도예요. 우리가 뭐 영변 핵시설 해가지고 아주 유명한 마을이 됐는데 영변이 옛날에 그 김소월의 시에 그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이라는 시가 있죠. 바로 그 영변입니다. 근데 그 바로 밑에 개천에서 미사일을 쏴가지고 그래서 어디로 쐈느냐? 함경북도 무수단리 바로 앞바다에 알섬이라는 그 돌섬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를 향해 쐈다는 거예요. 이 북한이 뭐를 보여주고 싶었냐면은 우리 미사일은 그만큼 정확하다. 이렇게 명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냥 바다에다 들이 쏘는 것보다도 이렇게 쏘는 거는 조금 더 한 단계 진전된 것이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싶은 것인데 한 발은 날아가다가 폭파된 것으로 하여간 자기 마을에 떨어진 거로 나왔습니다. 이 마을에 떨어진 것은 첫 번 일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07년에도 북한이 쐈던 미사일 실험 중에 뭐 상당 부분 한 3분의 1 혹은 그 이상은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해가지고 그 미국의 그 자료들은 이렇게 나오죠. 북한이 미사일 발사 실험에 실패하는 바람에 자기 마을을 때리고 말았다. 자기 마을을 공격하고 말았다. 뭐 이런 그 기사가 나온 적도 있었는데 이번에도 하나는 실패했다는 그런 얘기가 뭐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계속 쏴대는데 단거리 미사일이라도 대한민국은 다 들어갑니다. 9월 6일 날 미국의 그 CSIS라고 또 유명한 연구소가 있죠. 거기서 북한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은 또 미사일 발사 시설 하나를 또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 미사일 발사 시설이 화성 미사일을 갖고 있대요. 근데 화성 미사일이라는 거가 미국 사람이 이름을 붙이는 겁니다. 원래 그 스커드 미사일을 소련제를 북한이 개조를 한 것인데 그 사정거리를 넓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사정거리가 1000km가 좀 넘는데 1000km가 넘는 거를 생각해가지고 북한 땅을 중심으로 그림을 그리면은 일본 남쪽에 한 3분의 1 정도가 표적에 들어갑니다. 한반도는 다 들어가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거기 있는 모든 미군 기지가 다 그 북한의 표적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9월 6일자로 CSIS에서 그 마을 이름이 금촌리입니다. 금촌리. 금촌리에 새 미사일 기지가 있다는 사실을 발표를 하고 거기 미사일이 화성 9호인데 그걸 다른 말로 스커드 ER, 그러니까 Extended Range라는 뜻입니다. 스커드 미사일인데 사정거리가 늘어난 거 이런 것을 지금 북한이 만들었고 그것은 미국 사람들은 한반도보다는 일본을 때리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아예 강조를 합니다. 그러고서 한국은 물론 다 사정거리에 포함된다. 미국이 이런 걸 쉬지 않고 공개하는 이유가 뭔지를 잘 보십시오. 그리고 여기서는 너무나도 우리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면은 너무나도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공격 좌표까지 다 말해놓은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미군 폭격기가 가서 그냥 폭탄 떨길 수 있는 그 지점까지 다 말하는 이런 그 정밀한 자료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금촌이라는 그 미사일 기지에 새로 발견된 기지인데 여기에서 일본까지 가는 미사일이 있고 지금 그 미사일 사진도 이제 북한이 뭐 10명씩 할 때 다 보여준 그런 사진이죠. 그리고 이 미사일에다가는 750kg 정도를 달 수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계속 하는데 그것이 뭐 미국한테 무슨 딜을 하는데 잘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 미사일을 진짜 미사일로 만들기 위한 연습을 하는 겁니다. 실험을 해가지고 폭탄을 계속 가볍게 만들고 가볍게 만들면은 똑같은 미사일이라도 멀리 쏠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정밀하게 쏘는 그런 연습하는 거고. 그래서 북한이
계속 실험을 하고 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 뭐 지금 북한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예의주시하고 있는데 마침 그 오늘 뭐 미국 뉴스는 전부 9.11로 그냥 도배를 하더라고요. 9.11이 지금 18년째 되는데 뭐 그 사람들은 잊을만 하면 또 다시 이렇게 리마인드를 시키고 그래서 북한 핵 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큰 문제가 될 겁니다. 마침 스티브 비건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유니버시티 오브 미시간 출신인데 미시간 대학에 보면은 거의 제럴드 포드 스쿨 오브 퍼블릭 폴리시 그러니까 제럴드 포드 행정대학원이라고 번역하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그 스티브 비건이 또 며칠 전에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에서는 아주 북한에 대해서 절대로 미국은 북한의 핵을 용인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는데 스티브 비건이 그 얘기한 거를 뭐 잠깐 들어보니까 자기가 이 대북 특사를 맡고서 대북 특사를 맡은 다음에 키신저 박사를 만났답니다. 그러니까 키신저 박사가 북한이 핵 만드는 것을 만약 못 막으면은 다음번에 미국은 일본의 한국 핵을 막느라고 애써야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런데 그 얘기가 북한 핵이 실패로 돌아가면은 한국과 일본이 핵을 막는 것을 어쩔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그거는 중국한테 경고를 주는 겁니다. 중국, 너 북한 핵을 막지 않으면 일본이 핵 만드는 거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 일본이 핵을 만들게 되면은 중국은 정말로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비건 씨 얘기로는 트럼프는 앞으로 1년 동안 비핵화에 전략할 것이다. 북한 핵 문제. 앞으로 1년이라는 거는 내년 9월까지죠. 이거 성공하면 대통령 또 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되면은 뭐 주한미군을 검토할 거냐. 북한하고 비핵화가 다 되면은 뭐 검토 가능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뭐 북한 핵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면은 그러면 주한미군의 그 스타일이나 위상이나 전략이 뭐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티브 비건도 혹시 다음번 존 볼턴의 후임으로 국가안보보좌관이 될지 모른다라는 그 후보자 명단에 이제 떠 있더라고요. 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그 앞부분 강의는 9.11이라고 9.11이 북한 핵 문제를 진짜 국제 문제로 만드는데 직접적으로 연계가 되고 기여를 했다라는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오늘 아무래도 그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존 볼튼이라는 우리가 그래도 꽤 괜찮게 생각했던 사람이 뭐 해임을 당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그 잠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